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미묘하고도 어려운 영역 중 하나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고 감정의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친밀감이 극에 달하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연락두절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에 휩싸입니다. 나를 그리워할까?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있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탐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적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성장에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진정한 공간이란 무엇인가? 회피형 성향의 사람과 연락을 끊고 그에게 진정한 공간을 주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전환이며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두절을 그저 기다림의 게임으로 오해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부재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래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진정성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그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게시물을 올린다면 그는 그 미세한 에너지의 파동을 감지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락두절의 모든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공간이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자체를 그 사람의 삶에서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친밀감이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후퇴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죠. 만약 당신이 멀리서나마 감정적으로 계속 그의 곁을 맴돈다면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숨쉴 공간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놓아주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당신의 부재가 남긴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를 벌주거나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의 평정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늘 침묵을 채워주던 사람, 다툼 후에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 항상 자신의 삶 배경에 머물러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상대방은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결코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극적으로나 분노에 차서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죠.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즉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때 호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쫓지 않지?
정말로 나 없이 괜찮은 건가? 바로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생각의 영토는 오히려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함이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연락 두절을 깨뜨린다면 모든 과정은 처음으로 리셋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패턴을 인지합니다. 당신의 결심이 몇 주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그저 당신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안부를 묻지도 우연한 마주침을 만들지도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는다면 당신은 그로 하여금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세계를 맴도는 이성이 아님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관계의 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공간을 준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마침내 연락해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고 있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나 부재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의 이동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란듯이 성장하는 것의 힘연락 두절 기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재 속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진정성을 감지하는 잠재의식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속으로는 자신을 그리워하면서 단지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연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회피 성향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구축하는 데 쏟을 때 그것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심리적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과시적인 행복이나 얼마나 그를 잊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연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을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성장이 노력한 티가 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단지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당신의 태도 자체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당신에게서 조용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감지되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손실회피 심리를 자극합니다. 즉, 점점 더 가치 있어지는 사람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나 꽉 찬 사교 일정을 과시하는 등 명백한 성공의 표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것은 수동적 진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기적이어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들 말입니다. 공통의 친구들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당신이 새로운 열정을 키웠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혹은 당신이 이전과 다른 회복 탄력성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기존 서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인적 성장에 투자하면 할수록 당신은 역설적으로 그의 애착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안정적인 애착 특성을 보이는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감정적 독립성, 명확한 경계, 그리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영감을 주거나 혹은 그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마법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평범한 디테일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항상 말만 하던 요리 수업을 마침내 수강했다는 사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는 것, 더 이상 그의 작은 관심의 부스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무의식적인 관찰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회피형 성향의 사람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어쩌면 이제는 내가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변화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수평선의 미학. 닿을 수 없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 회피형 성향의 사람과의 섬세한 심리전에서 당신은 동시에 닿을 수 없으면서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역설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형의 심리를 그 핵심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여지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들의 방어기제는 이것을 최종적인 거절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분리해낼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간의 모호함, 즉 활짝 열어두지는 않았지만 살짝 열려있는 문 같은 여지를 남겨둘 때 그것은 순수한 침묵만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가장 깊은 애착 불안을 활성화시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잠식당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과 그의 못지않게 강력한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극적인 사라짐을 통해 그들의 유기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최적의 좌절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주되 완전한 감정적 단절을 막을 만큼의 미묘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락 두절 기간을 우아한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쫓거나 혹은 완전히 얼음처럼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 예술은 마치 수평선처럼 되는 데에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지만 결코 손에 잡히지는 않는 존재 말입니다. 당신이 씁쓸한 감정을 내뿜으며 갑자기 모든 연락을 중단하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머릿속 주소록에서 집착적인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물러나면서 감정적인 격앙 없이 중립적인 사교 모임에서 가끔 마주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에 차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바로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거리감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혹은 넘치는 열정으로 답장함으로써 연락 두절의 효과를 망칩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점은 따뜻하지만 간결한 반응입니다. 미래의 만남을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감정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락줘서 반갑네, 잘 지내길 바라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는 당신이 그의 부재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전달하며 관계의 주도권에 대한 그의 암묵적인 통제력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러한 계산된 접근법은 그로 하여금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걸까? 이 전략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그 자신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더 이상 상대를 쫓지도 영원히 물러서지도 않음으로써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당신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스스로 거리를 좁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바로 그 정확한 긴장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즉시 달려오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은 연락 두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잠재의식에 남을 방식으로 힘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궁극적인 목적지, 나 자신의 치유 연락 두절 기간 동안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불안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의 육감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안정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느낌만큼 그들을 빠르게 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별의 시간을 당신의 애착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강력한 에너지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착 치유 작업은 피상적인 대처 전략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토록 당신을 강렬하게 자극하는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진정 기술을 연습하여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더 이상 회피형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처벌로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행위로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진동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초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 더 이상 자신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파트너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감에 따라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회피 성향을 자극했던 불안한 행동들을 멈추게 됩니다. 끊임없는 분석, 안심을 구하는 감정적 요구,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려는 미묘하거나 노골적인 시도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대신 당신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조용한 자신감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당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내면의 알미입니다. 이 안정감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애착 관계보다 자신의 평화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당신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등록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을 감정적 중심으로 삼고 궤도를 돌지 않을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바로 그들이 당신을 삶에 계속 두고 싶다면 이제는 그들이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당신의 애착 상처를 치유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이 전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정적인 사랑이란 끊임없는 감정적 줄타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적 안정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심오한 발견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전술이나 기술보다도 앞으로 당신의 모든 관계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미스터리가 되는 것. 마지막 심리적 전환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들이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될 때 일어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쪽, 즉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쪽에 익숙합니다. 반면 불안형 파트너는 자신의 마음을 소매 위에 올려놓듯 전부 보여주죠.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감정에 대해 침착하고 차분한 모호함을 유지함으로써 이 역학을 뒤집을 때 그것은 관계의 힘의 균형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인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호기심과 자기 성찰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감정적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게시물이나 공통의 친구를 통해 자신의 절망을 알리거나 혹은 억지로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며 완전히 그를 잊은 척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들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서랍 속에 넣어둘 수 있게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중간 경로는 관계 전문가들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이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잊었는지 명확하게 읽을 수 없을 때,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인지 부조화는 어떤 극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의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감정적 거리감이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계 역학의 변화에 초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의 패턴이 바뀔 때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떡밥 던지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공통의 친구들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보고할 수 없을 때, 정보의 부재는 그 자체로 정보가 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나? 정말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걸까? 나에게 아직 그를 흔들 힘이 남아있나? 이러한 답이 없는 질문들은 심리학자들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미완성의 과제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이미 닫힌 챕터보다 더 많은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이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열쇠는 연기가 아닌 진정한 감정적 독립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그가 알 필요가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그의 인식에 투자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평온과 온전함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당신이 만들어낸 침묵은 그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고 어려운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면의 힘과 평화가 함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미묘하고도 어려운 영역 중 하나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고 감정의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친밀감이 극에 달하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연락두절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에 휩싸입니다. 나를 그리워할까?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있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탐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적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성장에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진정한 공간이란 무엇인가? 회피형 성향의 사람과 연락을 끊고 그에게 진정한 공간을 주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전환이며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두절을 그저 기다림의 게임으로 오해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부재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래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진정성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그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게시물을 올린다면 그는 그 미세한 에너지의 파동을 감지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락두절의 모든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공간이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자체를 그 사람의 삶에서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친밀감이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후퇴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죠. 만약 당신이 멀리서나마 감정적으로 계속 그의 곁을 맴돈다면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숨쉴 공간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놓아주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당신의 부재가 남긴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를 벌주거나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의 평정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늘 침묵을 채워주던 사람, 다툼 후에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 항상 자신의 삶 배경에 머물러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상대방은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결코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극적으로나 분노에 차서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죠.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즉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때 호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쫓지 않지? 정말로 나 없이 괜찮은 건가? 바로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생각의 영토는 오히려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함이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연락 두절을 깨뜨린다면 모든 과정은 처음으로 리셋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패턴을 인지합니다. 당신의 결심이 몇 주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그저 당신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안부를 묻지도 우연한 마주침을 만들지도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는다면 당신은 그로 하여금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세계를 맴도는 이성이 아님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관계의 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공간을 준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마침내 연락해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고 있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나 부재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의 이동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란듯이 성장하는 것의 힘연락 두절 기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재 속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진정성을 감지하는 잠재의식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속으로는 자신을 그리워하면서 단지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연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회피 성향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구축하는 데 쏟을 때 그것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심리적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과시적인 행복이나 얼마나 그를 잊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연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을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성장이 노력한 티가 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단지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당신의 태도 자체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당신에게서 조용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감지되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손실 회피 심리를 자극합니다. 즉, 점점 더 가치 있어지는 사람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나 꽉 찬 사교 일정을 과시하는 등 명백한 성공의 표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것은 수동적 진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기적이어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들 말입니다. 공통의 친구들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당신이 새로운 열정을 키웠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혹은 당신이 이전과 다른 회복 탄력성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기존 서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인적 성장에 투자하면 할수록 당신은 역설적으로 그의 애착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안정적인 애착 특성을 보이는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감정적 독립성, 명확한 경계, 그리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영감을 주거나 혹은 그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마법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평범한 디테일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항상 말만 하던 요리 수업을 마침내 수강했다는 사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는 것, 더 이상 그의 작은 관심의 부스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무의식적인 관찰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회피형 성향의 사람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어쩌면 이제는 내가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변화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수평선의 미학. 닿을 수 없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 회피형 성향의 사람과의 섬세한 심리전에서 당신은 동시에 닿을 수 없으면서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역설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형의 심리를 그 핵심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런 여지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그들의 방어기제는 이것을 최종적인 거절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분리해낼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약간의 모호함, 즉 활짝 열어두지는 않았지만 살짝 열려있는 문 같은 여지를 남겨둘 때 그것은 순수한 침묵만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가장 깊은 애착 불안을 활성화시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잠식당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과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극적인 사라짐을 통해 그들의 유기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최적의 좌절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주되 완전한 감정적 단절을 막을 만큼의 미묘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락 두절 기간을 우아한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쫓거나 혹은 완전히 얼음처럼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 예술은 마치 수평선처럼 되는 데에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지만 결코 손에 잡히지는 않는 존재 말입니다. 당신이 씁쓸한 감정을 내뿜으며 갑자기 모든 연락을 중단하면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머릿속 주소록에서 집착적인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물러나면서 감정적인 격앙 없이 중립적인 사교 모임에서 가끔 마주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에 차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바로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거리감입니다. 진정한 차이는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혹은 넘치는 열정으로 답장함으로써 연락 두절의 효과를 망칩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점은 따뜻하지만 간결한 반응입니다. 미래의 만남을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감정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락줘서 반갑네, 잘 지내길 바라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는 당신이 그의 부재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전달하며 관계의 주도권에 대한 그의 암묵적인 통제력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러한 계산된 접근법은 그로 하여금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걸까? 이 전략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그 자신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려운 사람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더 이상 상대를 쫓지도 영원히 물러서지도 않음으로써 추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당신은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스스로 거리를 좁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바로 그 정확한 긴장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이 즉시 달려오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은 연락 두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잠재의식에 남을 방식으로 힘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궁극적인 목적지. 나 자신의 치유 연락 두절 기간 동안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그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불안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의 육감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안정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느낌만큼 그들을 빠르게 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별의 시간을 당신의 애착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강력한 에너지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착 치유 작업은 피상적인 대처 전략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토록 당신을 강렬하게 자극하는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기 진정 기술을 연습하여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더 이상 회피형 파트너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처벌로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행위로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진동 주파수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끌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초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 더 이상 자신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파트너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감에 따라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회피 성향을 자극했던 불안한 행동들을 멈추게 됩니다. 끊임없는 분석, 안심을 구하는 감정적 요구, 관계의 속도를 통제하려는 미묘하거나 노골적인 시도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대신 당신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조용한 자신감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의 선택과 상관없이 당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내면의 알미입니다. 이 안정감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애착 관계보다 자신의 평화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당신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침묵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등록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더 이상 자신을 감정적 중심으로 삼고 궤도를 돌지 않을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바로 그들이 당신을 삶에 계속 두고 싶다면 이제는 그들이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아름다운 진실은 당신이 당신의 애착 상처를 치유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이 전략이 효과가 있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정적인 사랑이란 끊임없는 감정적 줄타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형 파트너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적 안정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심오한 발견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전술이나 기술보다도 앞으로 당신의 모든 관계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미스터리가 되는 것. 마지막 심리적 전환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들이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될 때 일어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쪽, 즉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쪽에 익숙합니다. 반면 불안형 파트너는 자신의 마음을 소매 위에 올려놓듯 전부 보여주죠.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감정에 대해 침착하고 차분한 모호함을 유지함으로써 이 역학을 뒤집을 때 그것은 관계의 힘의 균형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인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호기심과 자기 성찰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감정적 주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연락 두절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픈 게시물이나 공통의 친구를 통해 자신의 절망을 알리거나 혹은 억지로 행복한 모습을 연출하며 완전히 그를 잊은 척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두 접근 방식 모두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들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정리하고 서랍 속에 넣어둘 수 있게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중간 경로는 관계 전문가들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회피형 성향의 사람이 당신이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잊었는지 명확하게 읽을 수 없을 때,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인지 부조화는 어떤 극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의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감정적 거리감이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관계 역학의 변화에 초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의 패턴이 바뀔 때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떡밥 던지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의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공통의 친구들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보고할 수 없을 때, 정보의 부재는 그 자체로 정보가 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나? 정말로 신경 쓰지 않게 된 걸까? 나에게 아직 그를 흔들 힘이 남아있나? 이러한 답이 없는 질문들은 심리학자들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미완성의 과제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이미 닫힌 챕터보다 더 많은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이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열쇠는 연기가 아닌 진정한 감정적 독립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그가 알 필요가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그의 인식에 투자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평온과 온전함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당신이 만들어낸 침묵은 그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고 어려운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면의 힘과 평화가 함께.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미묘하고도 어려운 영역 중 하나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가까워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고 감정의 미로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친밀감이 극에 달하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자신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에서 연락두절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에 휩싸입니다. 나를 그리워할까?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있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탐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감정적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성장에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성장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진정한 공간이란 무엇인가? 회피형 성향의 사람과 연락을 끊고 그에게 진정한 공간을 주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전환이며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두절을 그저 기다림의 게임으로 오해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부재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래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진정성에 대한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그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게시물을 올린다면 그는 그 미세한 에너지의 파동을 감지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락두절의 모든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공간이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자체를 그 사람의 삶에서 완전히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친밀감이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후퇴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이죠. 만약 당신이 멀리서나마 감정적으로 계속 그의 곁을 맴돈다면 그는 자신이 갈망하는 숨쉴 공간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놓아주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당신의 부재가 남긴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를 벌주거나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침묵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의 평정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늘 침묵을 채워주던 사람, 다툼 후에 먼저 손을 내밀던 사람, 항상 자신의 삶 배경에 머물러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상대방은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결코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극적으로나 분노에 차서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자리에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죠.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즉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때 호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쫓지 않지? 정말로 나 없이 괜찮은 건가? 바로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차지하고 있던 생각의 영토는 오히려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함이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연락두절을 깨뜨린다면 모든 과정은 처음으로 리셋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패턴을 인지합니다.
당신의 결심이 몇 주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그저 당신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안부를 묻지도 우연한 마주침을 만들지도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는다면 당신은 그로 하여금 당신이 더 이상 그의 세계를 맴도는 이성이 아님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관계의 역학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공간을 준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가 마침내 연락해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고 있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나 부재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온전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의 이동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란듯이 성장하는 것의 힘연락 두절 기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재 속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진정성을 감지하는 잠재의식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속으로는 자신을 그리워하면서 단지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연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회피 성향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설레게 하는 삶을 구축하는 데 쏟을 때 그것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심리적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과시적인 행복이나 얼마나 그를 잊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연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을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당신의 성장이 노력한 티가 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단지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 당신의 태도 자체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이상 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당신에게서 조용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은 원초적인 수준에서 감지되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손실회피 심리를 자극합니다. 즉, 점점 더 가치 있어지는 사람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나 꽉 찬 사교 일정을 과시하는 등 명백한 성공의 표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여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것은 수동적 진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기적이어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들 말입니다. 공통의 친구들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당신이 새로운 열정을 키웠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혹은 당신이 이전과 다른 회복 탄력성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자신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그들의 기존 서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를 되찾기 위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개인적 성장에 투자하면 할수록 당신은 역설적으로 그의 애착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안정적인 애착 특성을 보이는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감정적 독립성, 명확한 경계, 그리고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당신은 그가 당신의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영감을 주거나
혹은 그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마법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평범한 디테일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항상 말만